수원 삼성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27라운드 프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네, 수원은 전북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전주성에서 1대1로 비겼으면 솔직히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는 수원FC를 3대0으로 승격 경기죠. 털털털 털어버리면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이제 무승의 고비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죠. 예, 수원은 지금 K리그 최하위입니다. 안산, 인천, 강원 2번, 대구, 울산을 한번 이긴 게 눈에 띄지만 이 정도 성적 가지고는 잔류하기 매우 힘들죠. 제주 같은 경우는 여러 팀을 이겼네요. 강원, 창원시청, 수원 2번 이기고, 지금 상대하는 광주, 대전 2번 이기고, 포항, 인천, 수원FC, 울산을 이겼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순위가 많이 처지면서 이제 강등되는 거 아니냐, 그냥 천만의 말씀. 강등권에 분류되어 있는 팀들을 모두 이기면서 역시 제주는 어쨌든 제주 자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주가 딱 그 팀 같아요. 상스도 가능하고 하스도 가능하고 결국 제주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 시즌 리그 성적을 보면 수원 안 좋죠. 4승 7무 15패, 승률 3할도 안 되고, 득점력은 12개 구단 중 11위, 그리고 실점은 최다 3위입니다. 점유율이 7위라는데 위안을 둬야 될까요? 그리고 암기일 감독이 이끄는 제주 지금 8위인데 시즌 초반만 해도 그렇게 상위권에서 놀았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수원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날의 명장면을 보시면 김병수 감독은 그랬습니다. 전주성 원정 승점 1점 따낸 것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지하는 승부를 했다, 승점을 따낸 승부를 했다, 전북을 상대로. 저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이스 선수 이날 골을 넣었는데 시련은 나눌수록 위안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생긴다, 제2의 가족이 제주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헤이스 선수의 와이프분이 지금 투병 생활 중인데 제주가 좀 많이 케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헤이스 선수가 힘을 내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눈물도 좀 글썽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선수가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용병, 필드에선 용병이지만 어쨌든 필드 밖에선 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련은 나눌수록 위안이 되고 새로운 용기가 생긴다, 이런 인터뷰 좀 가슴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플래시백 보시면 제주가 첫 대결에서 올 시즌 첫 대결에서 수원성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유리가 1골 1도움, 헤이스가 멀티골, 그리고 바산이, 유재호가 이제 한 골씩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병근 감독이 마지막 경기가 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죠. 제주에겐 기쁨, 수원에겐 아픔이 있던 그런 경기고, 제주가 수원을 두 번째 대결에서도 이겼습니다. 일단 안병준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수원이지만 서진수 선수가 PK로 동점 맞추고 임채민 선수의 역전 쇼로 2위까지 탈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제주가 이때만 해도 상위권에서 놀던 팀인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두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챌린저 탑7을 보시면 권창훈 선수 김천에서 전역을 했고, 김건웅 이제 전북에서 왔고, 임창우 선수는 강원에서 왔고, 카즈키 코즈카, 가와사키 프론탈레, 웨릭 포포, 브라간치누, 고무열 선수 아산에서 오고, 권순호 선수 대학생 선수, 신인 선수입니다. 권창훈 선수의 복귀가 조금 임박했다고 하는데 잘하면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권창훈 선수가 이제 돌아오면 수원은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김건웅 선수는 이제 이창민 선수, 이제 부상당한 최영준 선수의 몫을 해줄 수 있는 빅네임 미드필더고, 임창우 선수는 말이 필요 없는 풀백 자원이고, 카즈키 선수 수원에 와서 정말 고군분투 해주고 있죠.
메릭 포포 선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선발을 하면서 이제 K리그 데뷔 무대를 치렀지만 공격수는 골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무현 선수 분발 더 필요하고, 권순호 선수가 꽤 많은 출장 시간을 얻고 있더라고요. 대학생의 패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리 보이카라는 선수가 제주에 있나봐요. 어디요?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유리 보이카. 아니, 유리 조나탄이에요. 제가 그렇게 쓴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뉴챌린저 탑7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김태형님, 스커리 시로연님 반갑습니다. 권창훈 선수 뭐하고 지내나요? 지금 복귀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경기에서, 빠르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예. 뭐 양팀 다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차이는 없고, 수원이 패스 성공률 앞서고, 제주가 태클 성공률 높고, 수원이 지상경합 앞서고, 공중경합은 제주가 앞서고, 클리스트 제주가 많이 했고, XG 값 제주가 0.28, 거의 한 골은 안 되지만, 반 골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득을 본 거고, 수원은 한 골에서 두 골 내지 손해를 본 거죠. 예, 그리고 양팀에서 XG 값이 가장 높은 선수는 수원은 안병준, 그리고 제주는 유리 조나탄 선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이기재 선수가 5개로 2위, 뮬리치가 골로만 4개겠죠? 그리고 4개의 공격 포인트. 예, 수원은 안병준 선수가 5골 5개인데, 수원이 이게 문제입니다. 수원이 지금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강등 1순위가 된 이유는 10개의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결정력에서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릭 포포나 뭐 고무열 선수,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해결사를 해주든지, 어쨌든 안병준, 뮬리치 선수 이름값 있는 선수 아닙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는 헤이스가 12개, 와우, 12개, 서진주 선수 6개, 그리고 유리 조나탄 선수가 1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계속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유리 조나탄, 헤이스, 뭐 제리소, 주민규 선수의 뭐 대타를 칠 것이다 못 칠 것이다인데, 이 정도는 저는 쳤다고 보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헤이스 선수야 뭐 국내 무대에서 계속 뛰었던 부분이 있지만, 유리 조나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펀치를 이렇게 파워축구 하는 모습 진짜 너무 좋습니다. 힘도 좋고 뚫고 나가는 모습도 좋은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결정력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이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쌓아주는 부분에 의해서 뭐 수비가 좀 안 좋지 않나. 주요 지표 비교를 보시면, 수원 뮬리치 4골, 이상민 선수가 3돔,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인데, 지난 경기에서 8골절을 당해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좋은 활약을 하다가 퇴장을 당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팔 부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뼈 붙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선수의 활약을 당분간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제주에서 왔거든요. 93.2%의 패스 성공률. 양영모 선수 골키퍼 2323은 부상으로 지금 안찬기 선수가 이제 골키퍼 장갑을 꼈는데, 지난 경기에서 아마 벤치로 돌아왔을 겁니다. 복귀각을 재고 있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고승범 선수가 4.5점입니다. 4.5점은 이제 MVP 한번, 라운드 베스트 한번, 그리고 맨 오브 더 매치가 0.5점이니까 4.5점. 결론만 얘기하면 수원의 활약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주는 유리 조나탄 8골,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5도움, 그리고 연재훈 선수가 92.9%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김동준 선수가 골키퍼 포지션에서 2577분, 그리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이제 김동준 선수가 5점으로 고승범 선수의 0.5점 앞서고 있는 모습. 양영모 늦골 골절이라서 장기 결장이 된다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벤치에는 들었거든요. 그럼 안찬기 선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양영모 선수가 복귀가 임박했던지 아니면 안찬기 선수가 계속해서 장갑을 끼든지. 김병수 감독 점수 이해도가 양영모보다 높은 듯, 김병수 감독 점수 이해도가 양영모보다 높은 듯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골키퍼다 보니까 감독이 골키퍼보다 전술 이해도가 낮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해한 게 이게 맞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라운드 베스트, 리그 글로벌 클럽 랭킹은 제주가 671위, 수원이 1021위로 제주가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지표를 보시면 거의 제주가 앞서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요. 아디다스 포인트 탑 7을 보시면, 유리 조나탄 선수 지난 경기 맹활약했죠. 무려 145개 점프하면서 2위. 헤이스 그 뒤를 바치는 든든한 파트너죠. 6위. 임창호 선수 이제 강원에서 와서 맹활약 122 점프에서 22위. 그리고 고승범 선수 수원에서 24위 11개당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한호광 선수 지난 경기에서 골맛 받쳐 36위 161계단 점프를 했고, 김주공 선수 41위, 그리고 김주찬 선수가 50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디다스 포인트 탑 7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아디다스 포인트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슛, 패스, 태클, 뭐 여러가지 지표를 이제 5경기 안에서 누가 가장 폼이 좋냐, 누가 현재 폼 진짜 건강하고 좋은 선수냐, 꾸준하냐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디다스 포인트 탑 7을 아디다스 포인트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아의 챔피언이 어쩌다 천위권이라니. 예, 맞습니다. 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계 클럽이 10,000개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천위가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그치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알던 수원이면 보통 500위나 300위에서는 놀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공감합니다. 수원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저는 수원 김주찬 선수 뽑았습니다. 19살 신예 윙어인데 18경기 718분 벌써 3골을 넣었습니다. FA컵 포함해도 되게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U20, 예, 지금 19살이니까요. 월반을 한 U20 레벨 자원이고 7월에 영플레이어. 이때 아마 울산을 격파하는 환상의 골로 이제 베스트 골도 수상하면서 7월에 영플레이어 수상을 했는데, 이제 영플레이어에 그치면 수원이 힘듭니다. 지금보다 좀 더 분발을 해야지 수원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주찬 선수의 패기 넘치는 돌파 이번 경기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제주는 연재훈 선수를 뽑았습니다. 패스 성공률 높아요. 92.9%.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는 아주 노련한 자원이고 좋은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연재훈 선수가 성남에서 되게 오라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두현 선수, 이제 성남 일화, 그리고 수원 삼성, 그리고 성남 FC에서 뛰었던 한국 축구 레전드 EPL에서 뛰었고요. 근데 이제 김두현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니까 연재훈 선수가 그랬다고 해서 형 좀 똑바로 좀 뛰세요. 예? 그렇게, 예, 물론 뭐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김두현 선수가 당황할 수 있지만 팀 스포츠 아닙니까? 옛날에도 이제 2002 월드컵 때도 이제 선후배적인 그런 존중은 필드 바깥에서만. 예, 연재훈 선수가 그런 면에서 이제 선후배 가리지 않는 좋은 소통 능력, 그렇다고 뭐 욕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소통 능력이 정말 연재훈 선수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수원 삼성전에는 13전 6승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고, 결론은 김주찬은 연재훈 뚫어야 되고 연재훈 김주찬 막아야 됩니다. 예, 두 선수 다 최근에 꾸준하게 경기를 많이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김주찬 선수 수원의 새로운 원더보이입니다. 수원을 구했던 원더보이가 꽤 있었죠. 뭐 정상빈, 오현규 선수가 있었지만 이제 두 선수 다 해외 무대로 팀을 옮겼고,
이제는 김주찬 선수가 그 싹을 보여주지 않나. 수원의 새로운 원더보이의 역할을 해준다. 지금보다 한 5골 정도만 더 넣어주면은 수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연재훈 선수는 센스 좋은 새로운 제주의 수비 자원이죠. 제주를 구하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제주가 3백, 4백 오가면서 활동을 하지만 이제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연재훈 선수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주찬 선수는 U22 자원 선발로 들어갔다가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히트맵이 이제 많이 찍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비 지역에도 이제 활발히, 어떻게 보면 수비랑 거의 공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찍힌 히트맵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역시 젊음이 좋다. 빨리빨리 뛸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것이 젊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재훈 선수 역시 베테랑이죠. 연재훈 선수 K리그의 잔뼈가 굵은 선수고 많이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할 때, 수비할 때 이제 높은 제공권, 어떻게 보면 키가 큰 자원은 아니지만 점프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서전트 점프하면서 공중볼도 커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히트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된 겁니다. 이천수 선수가 명보야 밥 먹자 말한 게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필드 밖에서 또 선후배 관계가 없으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필드 위에서만큼은 좀 간략하게 선배님, 명보 형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보야 패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필드 위에서는 좀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뭐 지금 선수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필드 밖에서는 두드려 맞아요. 예, 마지막 맞대결 이제 보시면 제주가 이겼죠. 이상민 선수 뭐 지금 약간 골절, 안병준 부진, 김보경 선수가 부상인지 부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못 나오고 있고, 한석중 선수도 최근에 계속 못 나오고 있고, 박대원, 한호강, 장호익, 양현모 선수도 늑골 부상이 있다고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스쿼드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창민 선수가 빠진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죠. 기둥이 하나 뽑고 시작하는 거고, 정훈, 임채민, 김호규 3백, 지금은 4백을 쓰는 것 같아요. 4-4-2 내지는 3-4-3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원 같은 경우도 뭐 포메이션 3백, 4백 오가면서 뭐 아직도 어쨌든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죠. 반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예측하지 못하게 이제 포메이션을 꾸리면서 의외성으로 결과를 가져가는 그런 경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 경기 보시면 4백이었습니다. 김태환, 한호관, 김주원, 장호익. 어떻게 보면 김태환 선수가 계속 오른쪽에서 뛴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고 최근 경기에서는 좌측 스토퍼로 뛴 적도 있는데 이제 좌측에서 기용을 한단 말이에요. 김병수 감독이 김태환 선수의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지금 고승범, 카즈키 부상으로 돌아온 바산이, 여기에 만약에 권창훈 선수가 들어간다면 정말 허리로는 진짜 수원 삼성 장난 아니고, 김주찬 선수 U22 카드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좋고, 이상민 선수는 부상, 그리고 웰릭포포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뮬리치, 안병준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톱자원, 이제 꿀맛을 봐야 돼. 이제 한두 경기 뛰면서 수원 저지 입고 수원의 최전방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포는 이고르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대형 선수는 아니거든요. 축구 선수가 이렇게 젊은 선수가 배가 나왔다는 거 부분이, 배 나올 수 있죠. 근데 너무 젊은 선수가 배 나온 거는 좀 자기 관리가 안 되지 않았나 싶었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데려온 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주는 이제 풋백으로 전환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정훈, 임채민, 연재훈, 임창훈. 정훈 선수는 이제 스토퍼도 볼 수 있지만 원래는 이제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고, 임창훈 선수도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자원. 김호규 선수를 대신해서 연재훈 선수가 센터백 자리에 나왔고, 전성진, 김건웅.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허리를 책임지는 선수가 전성진, 김건웅인데,
제주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이창민 선수 군복무하러 빠지고 최영준 선수가 주력 미드필더인데 이제 다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김건웅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요. 그나마 최전방은 좀 짱짱해요. 이주용 선수를 이제 미드필더가 아닌 윙어 좀 한 칸 올려서 하고, 헤이스, 권순호, U22 자원, 서진수 선수가 있지만 이제 후반에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이 나쁘지는 않다. 김호규, 송주는 이제 수비 자원, 안태원도 측면 자원, 김봉수 이제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볼 수 있고, 김주공, 유리 선수는 천천후 공격 자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와서 대승을 거뒀다는 부분에서는 제주 남기일 감독이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상당히 빨리 받아들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경기는 이제 작은 수원FC를 격파하면서 결과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저는 수원은 4-3-3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용모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정말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제 벤치에 앉았던 게 아니라면 이제 슬슬 복귀가 임박하지 않았나 싶고, 이기재 선수 역시 왼쪽 풀백. 서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호강, 김주원 데려온 선수들이 이제 원픽이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측면은 안태현 선수도 있고 이주용 선수도 있고 이번에 임창우 선수가 데려왔는데 저는 오히려 문제는 가운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영준, 이창민 선수, 옛날에 윤빛가람도 있었는데 이제 다 팀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영준 선수가 이제 붙박이로 썼는데 초반에 이제 시즌아웃에 준하는 판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김봉수 선수를 밀어넣고 뭐 연재훈 선수도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는 미드필더의 부재로 김건웅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중앙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조금 해법을 찾았다 생각을 하고요. 수삼승 찍지 마세요. 수삼승 찍으면 수삼이 패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랬나요? 최강준 선수는 파이널 라운드 때 복귀하나 보네요. 예, 파이널 라운드 때는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가 위에 있지 아래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FA컵 4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 있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상스에 안착하기만 한다면 FA컵 우승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예, 수원은 최근 제주전 2연패입니다. 모두 한 골 차. 근데 그게 역전패였어요. 뒷심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어쨌든 뭐 뒷심이 안 좋으면은 비길 수라도 있는 건데 뒷심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역전패로 무너진 부분 수원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는 기분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권창훈 선수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에는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이제 빅버드에서 이제 자신이 돌아왔다, 이제 저녁 선물을 소원 팬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 물론 필요한 건 승리겠죠. 권창훈 선수가 어떤 몸 상태, 정말 복귀하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급해서 복귀하는 거랑 완전한 몸 상태로 어쨌든 필드를 뛰는 거랑, 뭔지는 모르겠지만 권창훈 선수는 어쨌든 전역한 지 꽤 된 시점에서 수원과 훈련을 하면서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권창훈 선수가 이번 제주전에 컴백쇼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김주원 선수는 친정팀과 첫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일단 수원과 제주가 올 시즌 두 번의 대결을 펼쳤는데 제주가 다 이겼지만 그때는 김주원 선수가 제주 선수였고, 이제는 제주에서 수원으로 저지를 갈아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상 친정팀과 첫 대결을 펼치는 수원의 주전 센터백이 뛰기 때문에 김주원 선수의 가세가 과연 지난날의 역전패에서 팀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승부 예측을 보시면 저는 무승부입니다. 지난 맞대결 양상보다는 솔직히 수원의 전력이 지금은 제주보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원은 항상 마무리 작업에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과 제주의 경기 무승부를 봤고요. 그리고 조칸씨는 수원승을 예상하셨네요.
수원은 빠른 속도로 폼을 올리고 있고 제주는 지난 라운드 대승을 거두었지만 딱히 좋은 경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듯해서 승리는 수원의 쪽으로 기울 듯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 삼성과 제주의 무승부, 그리고 조칸씨는 수원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보았습니다. 파워축구